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중국의 국경절 연휴 이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부양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에 중국 주식시장은 연이은 하락을 맞이했고 중국 재정부는 10월 12일 고위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재정부 장관이 직접 나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발표된 것은 일련의 재정 조정 조치뿐이었고 외부의 기대는 또다시 크게 실망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시적으로 부채 한도를 대폭 늘리고 지방정부의 기존 숨은 부채를 재조정하여 부채 위험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관련 정책은 법적 절차를 마친 후 사회에 구체적으로 설명될 예정입니다. 10월 12일 중국 재정부 기자회견에서 남부란 재정부 장관은 올해의 재정 적자는 4조 600억 위안으로 작년 초 예산보다 1,800억 위안 더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지방정부의 추가적인 특수채권 한도는 3조 9천억 위안으로 작년보다 1,000억 위안 더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 이미 발행되었거나 발행 예정인 특수채권에서 2조 3천억 위안이 향후 3개월 이내에 지방투자 촉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재정부는 또 1조 위안 규모의 초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하여 수요를 자극하고 공업, 농업, 중국, 건설, 교통, 우편저축 등 6대 국유 은행의 1급 자본을 보충하여 대출 능력을 향상시켜 실물 경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감세, 연금 보조금 및 학생 장학금 등의 민생 지원 정책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올해 예산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중국 재정은 충분한 탄력성을 가지고 있으며 종합적인 조치를 통해 수지 균형을 이룰 수 있고 연간 예산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다들 느끼셨나요? 이번 1시간에 걸친 기자회견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적자, 부채 한도, 그리고 지방의 부채 해결이었습니다. 지방 정부 부채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23년 말 기준으로 중국의 지방 부채는 공식적으로 40조 위안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대차대조표에 남아 있어서 상부에 보고할 수 있지만 업계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실제 금액이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금액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부채 40조 위안 중 3년간 6조 위안을 갚는다면 1년에 2조 위안을 갚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자만 갚는 것이 되고 근본적인 부채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또 기자회견에서 남부란 장관이 중앙정부 재정의 부채 한도와 적자 공간에 대해 언급했지만 실제로 추가적인 부채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장 유민과 남부란 장관 간의 비밀 대화도 참석자들에게 모두 들리게 됐습니다. 유민 부부장은 구체적인 규모를 말할까요? 라고 묻자 남부란 장관은 지금 말하지 말자 라고 답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먼저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발표회를 다 들어봤는데 특별히 기대 이상의 정책은 없었습니다. 회의의 핵심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부동산 구제, 지방부채 해결,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보조금 및 보장 강화입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새로운 조치나 방향에 대한 언급 없이 기존의 이야기들이 반복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회의 전에는 10조 위안 규모의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았는데 실제로는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경제학자 황대위는 해외 중국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기자회견이 며칠 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발표보다는 나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조치가 부족하고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중공이 과거 위대하고 밝고 정확하다는 선전을 반복했기 때문에 지금 대규모 구제책을 내놓으면 자신의 말을 뒤집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상해 안방 사모펀드 관리회사의 신용연구 책임자 황슬봉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기자회견의 초점이 재정적자를 메우고 지방정부의 부채의 위험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요와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현재의 디플레이션 압박을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중국 금융학자 하강병은 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경제 하락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자금 유동성 문제나 주식 시장을 자극하는 조치를 하는 것은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를 잘못된 처방이라고 비유하며 중앙은행과 재정당국이 더 많은 조치를 내놓을수록 중국 경제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재정 정책만으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은 그저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유지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를 두고 뿌리를 희생하고 밑바닥을 지탱한다고 하죠. 이런 지엽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돈을 찍어낸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병의 원인을 잘못 찾으면 처방도 잘못되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강병은 중국이 유럽, 미국, 그리고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외국 무역이 불황에 빠지고 외국 기업들이 중국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일본 기업의 경우 이미 3분의 2가 떠났고 이제 남은 기업이 총 10,000곳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3년 동안 중국 정부는 민간 기업들을 강하게 압박했고 교육, 플랫폼, 경제, 게임 산업 등 모든 분야가 타격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경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돈을 아무리 찍어내도 중국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최근 중국 주식시장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 중앙정부가 5천억 위안을 풀어서 주식시장이 폭등했다고 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급락을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돈을 뺀 사람들은 약간의 이익을 보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손해를 보고 울 곳조차 없다고들 합니다. 주식시장이 이렇게 크게 요동치고 있는데도 이번 재정부 기자회견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많은 네티즌이 실망감을 표출하면서도 다음 주 주식시장의 향방에 큰 관심을 두고 있으며 주식시장에 다시 봄이 올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자회견을 앞두고 많은 개미 투자자들은 마치 며칠 굶은 아이들처럼 재정부에 무릎 꿇고 제발 만두라도 한번 먹게 해주세요라고 외치고 싶었을 겁니다. 반면 외국 자본은 훨씬 더 강하게 나섰죠. 만두집 문을 박차고 들어가 소고기 대파 한 접시 주세요.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해 주세요. 삼선 새우 한 접시도 추가요. 소비를 직접 자극해 주세요. 그리고 만두국도 좀 주시고 상업은행 자본 비율도 높여주세요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재정부는 1시간 넘게 설명하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은행의 대중화권 수석 경제학자 레이먼드 영은 다음 주 중국 주식시장이 매우 실망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재정부 발표에 수조 위안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시장에 투입해 주식시장을 지탱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실망스럽게도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네티즌들은 이번 발표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에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주식 투자에 흥분하시는 겁니까? 재정부는 중앙은행이 아닙니다. 중앙은행은 직접 돈을 찍어낼 수 있지만 재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조달하는 거죠.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일부는 바로 주식시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10월 8일에 산 주식의 자금이 그 돈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도 간접적으로 국가에 기여한 셈이 되는 거죠. 특히 국채는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돈이 나중에 다시 시장으로 돌아오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래된 빚을 갚기 위한 목적이라면 돈을 갚은 후에 다시 시장으로 얼마나 흘러나올지 혹은 아예 안 나올지조차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최근 노무라 정권은 보고서를 통해 주식시장의 과열 뒤에 다가올 붕괴에 대해 경고하며 현재 중국 주식시장의 상황이 2015년 붕괴 직전과 비슷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에게 주의와 신중한 투자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수법, 똑같은 방식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경절 연휴 때처럼 시장기간에 온갖 호재를 내놓았는데도 말이죠. 오늘 A 주식이 급상승으로 시작되었지만 잠시 오다가 금방 하락했습니다. 또다시 새로운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려 했지만 거래량이 늘지 않는 걸 보면 들어오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혼란스럽고 힘을 모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식에 모든 돈을 투자한 사람들은
더 이상 발버둥칠 힘도 없고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은 불안해서 쉽게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오제로는 주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고 진정한 강세장도 나오기 힘들 겁니다. 여러분, 맑은 정신으로 이성적으로 투자하세요. 화이팅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